이와 같이 이제 보면 전 경매 선행 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임차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에서 배당 요구에 손해 볼 뻔한 사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이게 제가 이제 잘 찾죠. 이렇게 이 부분 보면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공매 절차에서 권리 신고 및 배분 요구를 해서 두 번에 거쳐 낙찰자들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낙찰받은 필자의 제자분들은 필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매를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 98타경 51787 해서 와 99타경 51787호가 중복해서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 윤정수가 4,200만 원을 배당 요구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배당을 못 받았죠.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왜냐면 전입은 96년 1월 22일인데 확정일자는 96년 11월 11일이에요. 그 사이에 세금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도 96년 5월 29일이고 또 그 서울농협도 96년 그 9월 13일 3,600 1억 2천 이런 채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각이 뭐 얼마 됐겠어요. 1,000만 원밖에 매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농협이 가져가면 한 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윤정수는 권리시금 배당 요구를 했지만 이제 배분의 찬스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 계속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또다시 공매가 진행되니까 그 절차에서 똑같은 권리 갖고 배당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그 어떠한 경우냐 제가 한번 요 내용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왜냐면 계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고 돈 받고 소멸되는 거고 매각대 세금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뭐냐면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어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한 거죠.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소 기준 권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거로서 이제 근저당이 될 수도 있고요. 가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압류 그리고 담보가 등기 또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물 전세권 등기가 본인이 경매를 시청했다든가 다른 사람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5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이런 것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됐다면 이러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채권이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10일 날 설정이 됐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갑인 임차인이 이야기면 그럴싸하게 홍길동 가불병 하면 좀 그러니까 그건 뭐 가치가 없으니까 홍길동이 2018년 1월 5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면 이 차이는 이게 너무 좀 이제 하니까 임차인을 2011년 전으로 하고
이것도 2017년 1월 10일로 하죠. 왜냐면 뭐 지금 하면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그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1년 더 전으로 하자고요? 그렇게 하더니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만 임차인이 2016년 이 근저당도 2016년 이렇게 곤치죠. 뭐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네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죠. 뭐.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면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종전 그 A하고 계약했던 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죠. 그러나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항력을 우리가 경매나 공매 우리가 보통의 우리가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 우리가 임차인이 배신적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어렵겠지만 이런 얘기죠. 뭐 이거는 임대인의 배신적 행위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경매나 공매 당하면 또는 일반 아파트가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았다.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판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임대차를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동의 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팔게 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그 동의 없이 팔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떻게 보면 그 배인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임차인은 일반 매매로 집을 팔았다, 아파트 팔았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팔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팔았다. 나 계약 새로운 사람하고 안 할래. 내 돈 주셔. 계약 해지 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같은 법리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 안 해. 나가고 싶어. 기분 나빠. 이러고 나가지고 이제 대항력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 종기라고 배분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받고 나면 그러면 가끔 보면 이런 제자분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증금이 1억인데요. 5천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때문에 내가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선순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배당 요구를 했다는 자체는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미배당금이 생겼다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만 후순위 임차인은 아니고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그 돈을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만 남는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러죠. 선순위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대항력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택인도를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배당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기일까지 다 배당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나가면 그 사람이 불법점유자가 되는 거죠. 왜? 돈을 다 입금시켰죠? 낙찰자는. 그러나 미배당금이 생긴다. 그럼 그 돈을 다 줄 때까지 이제 그 불법점유자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 줄 때,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배당받고 1천만 원 못 받았다. 그 1천만 원을 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력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1천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만 남는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드린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몇 번을 드세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 편집까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네이버 TV 다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편한 네이버 TV가 보고 싶으면 네이버 보세요.
근데 생방송은 내부에서는 안 합니다. 녹화를 올려놓쳐다.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에서 하니까 생방송 볼 때는 월요일 날은 계약 방송을 합니다. 임대차하고 전세보증 떼이지 않는 거, 매매계약, 또 임대차 계약 작성하는 법,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제가 Q&A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약책을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상시사전이고 경매요? 제 경매책하고 공매책 27개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거기 맥힌다고요? 절대 맥히지 않을 절대라는 표현을 쓰지만 99%는 안 맥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안 알려드립니다. 방송 시간에만 질문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임차권으로 이 대항력을 주장했다면 그냥 대항력으로 가는 겁니다. 대항력 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갔다면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임차권으로 갔고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미 대항력은 포기한 거예요. 돈을 줄 때까지 주택인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후행경매에서도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죽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 경매에서 매각이 됐는데 배당 요구 100원 요구 했어요. 그러면 이미 대항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매각이 됐어요. 똑같아요. 하나의 임차권 갖고 대항력은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밖에 못 써 있는 걸 다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잖아요. 이미 대항력을 포기한 거예요. 이미 포기하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이미 써먹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계속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낙찰 받아가지고 이 배당이 전혀 등기 부분 보면 공매 절차에 전액 배당 받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여기 경매 절차에서 보면 그냥 공매 절차에서 보면은 그냥 전액 배당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확정 일자가 빠르잖아요. 이게 그대로 공매 절차로 그대로 전사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자면 입찰 보증을 몰수되면 경매 부분은 배당 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할 때까지 공탁하게 되고 경매가 취소되어 몰수당한 보증금을 그러나 공매 절차에서는 위약금 성역으로 몰수된 보증금은 1순위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2순위는 공매 유인가세 압류가세 충돌하고 그래도 남아있다면 체납자 겸 소유자에게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그 현행법이죠. 경매에서는 배당 재단에 포함시키고 공매에서는 위약금 성격으로 보서 공매 집행비용 체납 처분비와 공매 집행비용을 충당하고 0순위로 1순위로는 공매를 위임한 위임관서의 압류 관서에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다면 체납자 겸 소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매와 공매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1분 쉬었다가 뭘 하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에서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이나 입찰 보증한 사례를 까지 말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